노후 횡복 망치는 최악의 행동들. 70대 할아버지가 경로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여기저기 손을 벌렸대요. 이제 아무도 가까이 안 가려고 해요. 단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그의 노후를 망쳤습니다. 쌓아온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기만 해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은퇴하니 목돈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돈을 불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친구가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솔깃했습니다. 돈을 넣었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기뻤습니다. 더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돈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투자금도 사라졌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김영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아내가 원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어요? 있는 것에 만족했으면 됐잖아요. 김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김영수 씨는 후회하며 삽니다. 만약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만약 있는 것에 만족했다면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최악의 행동은 노년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있는 돈마저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박정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식들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간섭이 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삶에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것마다 지적했습니다. 밥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집안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참견했습니다. 며느리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좀 말려줘요. 남편도 난처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박정희 씨는 서운했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해를 못할까?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손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씨는 외로웠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손주도 못 봤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간섭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씨는 혼자 늙어갔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행동은 자식들에게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참았습니다. 병원 가기를 미뤘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라고 여겼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 병원비 아깝잖아. 하지만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진작 왔으면 간단히 치료됐을 텐데요. 이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진작 왔어야 했는데,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회복도 오래 걸렸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여행도 못 갔습니다. 취미생활도 못했습니다. 그저 집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행동은 건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참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도 함께 잃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최철수 씨의 경우입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최철수 씨는 귀찮다고 했습니다. 나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집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최철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쉬고 싶어. 하지만 쉬는 것도 지루했습니다. 최철수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몸도 약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빠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게 됐습니다. 최철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관계를 유지했어야 했는데, 이제 혼자이고 아프고 외롭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고립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가 끊기면 무너집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픈 이야기만 했습니다. 힘든 이야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밉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들어줬습니다.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았습니다. 계속 불평만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지쳤습니다. 정미숙 씨를 만나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에너지가 빠졌습니다.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모임에 정미숙 씨만 빼고 만났습니다. 정미숙 씨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왜 나를 빼고 만났어?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면 힘들어. 맨날 불평만 하잖아. 정미숙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속상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행동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 곁에 모입니다. 전주에 사는 70세 한경수 씨는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매일 마셨습니다. 건강이 나빴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요. 술 끊으세요. 한경수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마셨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한경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마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가족들은 포기했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간이 나빠졌습니다. 임원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다행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경수 씨는 후회합니다. 진작 끊을 걸. 가족들 말을 들을 걸. 일곱 번째 최악의 행동은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계속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자립심을 잃으면 존중도 잃습니다. 대전에 사는 65세의 송미경 씨는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과거와 비교했습니다. 친구들이 지쳤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송미경 씨는 섭섭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아.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미경 씨를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사람들이 송미경 씨를 피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송미경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영공만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관계를 잃습니다. 여덟 번째 최악의 행동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립됩니다. 경남에 사는 70세 이철호 씨는 고집이 셌습니다.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도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의사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약도 마음대로 끊었습니다. 결과는 나빴습니다.
가족들과도 싸웠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이철우 씨와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했습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철우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고집이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이제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9번째 최악의 행동은 유연성을 잇는 것입니다. 고집만 부리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겸손해져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강원도에 사는 60대 박순옥 씨는 자기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옷도 아무렇게나 입었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늙었는데 뭐. 박순옥 씨는 생각했습니다. 꾸밀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살래. 하지만 사람들이 박순옥 씨를 피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기 불편했습니다.